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양쪽 팔이 다 기운이 없다, 뭐 양쪽 다리가 다 힘이 없다가 아니라, 그러면 집에서 내가 팔에 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또 다시 괜찮아졌네? 요럴 때는 응급실에 뛰어오셔야 돼요. 물론 뇌졸중을 잘 일으키는 유전 질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뇌혈관 질환이 생긴 나이예요. 뭐 고혈압, 당뇨 같은 별다른 위험 인자도 없고 또 뭐 여러 번 생긴다든지 그럴 때 가족력을 좀 의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뇌건강 닥터 이채영입니다. 오늘은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되는 뇌졸중 증상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뇌졸중이라는 게 바로 뭘까요? 뇌졸중은요, 뇌혈관이 좁아져서 막히는 뇌경색도 뇌졸중이고요, 뇌혈관이 터져버리는 뇌출혈,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의 증상이 그럼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4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운동마비, 두 번째 말 어눌해짐, 세 번째 감각이상, 네 번째 언어장애입니다. 제가 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 잘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운동마비는요, 편마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양쪽 팔이 다 기운이 없다, 뭐 양쪽 다리가 다 힘이 없다가 아니라 한쪽 팔다리, 오른쪽 팔다리가 세트로 아니면 왼쪽 팔다리가 세트로 이렇게 편마비가 오는 게 뇌졸중의 특징입니다. 물론 양쪽 사지에 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한쪽 팔 아니면 한쪽 다리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그냥 제일 쉽게 생각하기에는 한쪽 팔다리, 편마비가 제일 흔한 그런 증상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뭐 하루 전에 왔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증상이 생겼다, 아니면 내가 한 2-3시간 전에는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또 다시 괜찮아졌네? 요럴 때는 응급실에 뛰어오셔야 돼요. 119 불러서 오시라는 얘기고요. 근데 내가 한 1-2년 전부터 이상하게 오른쪽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좀 아프기도 하고 뭐 팔다리가 좀 안 좋아, 그럴 때는 예약 잡고 천천히 걸어서 오셔도 돼요. 또 마지막으로는요, 딱히 팔다리가 안 움직여지는 건 아니야, 근데 좀 기운도 없고 의욕도 없고 좀 그래, 그럴 때는 다행히 뇌졸중일 가능성은 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집에서 내가 팔에 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아예 안 움직여지는 건 아니다, 좀 애매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팔에 힘이 딱 있을 때는 이 자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쪽 팔에 좀 힘이 떨어진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엎침 자세가 돼요. 이렇게 자꾸 손바닥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내려간 자세가 사실 우리 몸으로 봤을 때는 더 편한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안 되고 이상하게 한쪽 팔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엎쳐지는 이쪽 팔에 문제가 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주 미약하게 마비가 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잘 알고 계세요. 두 번째, 말 어눌해짐 증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음장애, 영어로 이제 디스아스리아다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하는데요. 요거는 구음장애만 단독으로 뇌졸중에서 올 수는 있지만 이것도 좀 드물고요. 보통은 운동마비, 편마비, 팔다리 요거랑 같이 와요. 팔다리 힘이 없다, 예를 들어서 자꾸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좀 넘어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말도 어눌해지는, 그게 제일 흔하게 보는 뇌졸중의 첫 증상입니다. 요거는요, 우리 팔다리 움직여주는 그 신경 다발이 그 조음작용, 말 만들어주는 그 신경 다발이랑 굉장히 가깝게 지나가요. 그래서 편마비랑 말 어눌해짐 증상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꼭 얼음을 5개 정도 입에 문 것처럼 말이 이렇게 어둔해지는 그런 웅얼웅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감각 이상은요, 아픈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아픈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봤을 때 이상하게 한쪽 팔이 좀 남의 살 같다, 여기는 내 살 같은데 여기는 만져도 좀 느낌이 이상해, 남의 살 같아 하는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이 팔다리에 올 수도 있고 얼굴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감각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어장애는요, 한국말 하는 게 외국말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맨날 하던 말인데 동문서답하고, 말을 해도 정확한 단어를 못해요. 아버지 해야 되는데 아버니라고 한다든지 그런 어떤 언어장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뇌졸중 조심해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다른 분들보다 확실히 뇌졸중이 잘 생기는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고혈압. 혈압이 높으면요, 확실히 뇌졸중이 잘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일단 혈압이 높다,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 받았다, 그러면 고혈압 약을 드시고 혈압을 낮추셔야 됩니다. 두 번째, 흡연.
흡연은 확실히 뇌졸중의 위험을 높여요. 그런데요, 흡연을 하고 나서 5년 정도 지나야만 흡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랑 뇌졸중 위험도가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당뇨예요. 당뇨병이 있는데 혈당 조절이 안 됐다. 그럴 경우에는 혈관 질환이 더 잘 생깁니다. 네 번째, 심방세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심장에 이제 그 부정맥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심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심방에서 혈액이 자꾸 안 빠져나가, 자꾸 정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몽글몽글하게 이제 혈전, 쉽게 말해서 피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자꾸 생겨요. 그러면 그 심장에 확 짜줄 때 그게 머리 혈관으로 휙 올라갑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뇌경색이 좀 크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좀 크게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방세동을 진단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전문의 상담 하에 이제 항응고제라고 하는 그런 또 피떡을 잘 안 생기게 하는 녹여주는 그런 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처방을 받으신다든지 반드시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가족력 부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혹은 할아버지가 뇌졸중이 와가지고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혹시 나도?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요, 가족력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전 질환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이에요. 그럼 유전 질환, 물론 뇌졸중을 잘 일으키는 유전 질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간에서 만들어지는 응고인자라든지 아니면 뭐 항인지질 항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뭐 정상적으로 없어야 되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양이 너무 많다든지 적다든지 그런 어떤 그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그런 유전 요인이 있는 경우에 뇌졸중이 잘 생겨요. 근데 이런 거는요, 평소에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피검사상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족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런 특수한 피검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족이라 그러면은 식습관이라든지 어떤 생활 패턴이라든지 그런 게 공유가 되죠. 가족끼리 뭐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운동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전병이라기보다는 이런 생활 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뇌졸중이 잘 생기는 가족이 있고 또 안 생기는 가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유전병 생각하실 때 또 한 가지 좀 뭐 알고 계시면 좋은 건 뭐냐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뇌혈관 질환이 생긴 나이예요. 딱 무자르듯이 생각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한 40살에서 50살 이하의 뇌졸중이 누가 생겼는데 뭐 고혈압, 당뇨 같은 별다른 위험 인자도 없고 또 뭐 여러 번 생긴다든지 그럴 때 가족력을 좀 의심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응급실에 바로 가야 되는 뇌졸중의 확실한 증상이 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뇌졸중 잘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번에는 이런 증상이 딱 생겼을 때 막 우왕좌왕 하지 말고 빨리 어떻게 하셔야 정확하고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골든타임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